그 좀 이별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도 나도 지금 너무 괴로운데 더 좋은, 더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남자들의 문제는 이제 뭐 조루, 네. 지루가 있는데 수컷들은 조루여야 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여러 이유로 서로에 대한 마음이 식었을 때 이별을 하는데 저도 뭐 수많은 이별을 했었겠죠. 이별은 경험치가 쌓여도 익숙해지지 않고 그 아픈 마음은 이 누적이 되는 이 네. 극복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이별해야 되나요? 그리고 매번 사랑이 다르고 그 사랑이 주는 기쁨이 다른 것처럼 매번 이별은 너무 힘들어요. 이별도 다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좋아했으면 더 많이 아픈 거고. 그리고 이미 마음속으로 헤어지고 싶은데 말이 안 나와서 네. 6개월, 1년 만난 분도 있어요, 맞아요. 진짜. 그리고 헤어졌다 만나고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맞아요. 이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별은 이제 일단 생각을 좀 해봐야겠죠. 네. 정말 안 돼? 우리 정말 안 돼? 그리고 뭐 이런저런 시도도 해보고 대화도 해봐야겠죠. 근데 이제 정말 아니다. 이거 고칠 수가 없고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가 없다면 헤어지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별이 그를 내 세계에서 끊어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의 세계에서 내가 밀려서 떨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기회를 줬다. 서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랑을 하고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를 서로 갖도록 했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거절당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상처받는 거거든요. 물론 뭐 어떤 식의 그 이별이든 상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어요. 근데 그 상처를 내가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치유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니까 이별도 좀 그렇게 겪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헤어지자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잘못을 저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만날 때마다 이거 아니야, 우리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말은 안 나와. 예, 헤어지자는 말을 못 하니까 맨날 그 시간 낭비 같은 시간을 계속 질질질질 끌고 상대한테 오히려 더 왜 상처를 주는 거죠.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할까? 뭐 내지는 뭐 나한테 숨기는 게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별을 먼저 얘기하는 사람이 자꾸 자기를 가해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별 말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사실은 바꿔 말하면 이별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사람은 홧김에 얘기하는 게 아니라면 뭐 문자로 헤어져 막 이러는 게 아니라면 그 사람은 그들의 만남에 대해서 더 많이 성찰해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그렇게 상대가 이별에 대한 얘기를 하면 저는 그건 받아들여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 이별을 받아들여 주지 못해서 막 너 나한테서 떠나면 넌 자해를 한다거나 뭐 이러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죠. 스토킹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정말 문제인데 그 좀 이별을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너도 나도 지금 너무 괴로운데 그냥 더 좋은, 더 잘 맞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에 정말 많은 멋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세상에 그 사람밖에 없을 것 같지만 결국은 또 새로운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니까요. 그럼 이별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뭘까요? 이별 후에 그 사람을 자꾸 모니터하면 안 돼요. SNS로. 이게 요즘 세상이 제가 봤을 때 이게 문제입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그 사람이 나를 차단을 하면 나는 어차피 이 사람과 소통을 할 수가 없어서 결국 잊어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다가갈 수가 없으니까. 요즘에는 뭐 그 사람이 유튜브를 하거나 맞아요. 인스타를 하거나 페이스북을 하면 보통은 이제 그까지 차단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계속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친구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보게 되는데. 더 못 있게 되고. 네.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인스타나 이런 데 올리는 그 사람의 그 어떤 일상은 좀 포장된 걸 올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더 행복해 보이고 그래서 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나랑 헤어지고 저렇게 잘 살아? 막 이러기도 하고. 보통 헤어진 이후에 이제 잘 사는 모습 보여주려고 친구들 네. 술 마시면서 짠 부딪히는 거 올린다고. 네. 그리고 뭐 또 그 사람한테 누가 생겼나? 이래갖고 또 나는 아직도 힘드는데 너 좀 그렇게 생겼냐? 생각했던 순간들이 떠오르네. 예. 그래갖고 막 찾아서 들어가 보는데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 사람한테서 좀 벗어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다 끊으세요. 그
SNS를 끊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또 미화가 돼요. 맞아. 그래갖고 그 사람 되게 나한테 좋았던 사람인 것 같은 거야. 내가 이 친구 정말 사랑했는데 왜 헤어졌지? 우리 헤어진 건 잘못한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 해요. 그 핸드폰 메모에다가 왜 헤어졌는지 적으라고. 메모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이 흔들릴 때 걔한테 연락하고 싶을 때 왜 헤어졌는지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래서 헤어졌구나. 이래서 안 됐었지. 이렇게 좀 자기한테 그 알려줄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별하고 나서는 왜 괜히 또 그 상대한테 보여주려고 혹은 왜 홧김에 누군가 또 좋아하는 사람을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람으로 인한 상처는 사람이 치료한다. 이러면서 또 막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 어떤 이별도 애도 기간이 좀 있어요. 아, 애도 기간이 좀 필요한가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이 내 마음에서 좀 나가는 기간이 좀 필요하죠. 그리고 이제 내가 나로 돌아오면 그동안에 왜 그 사람하고 엉켜서 같이 돌아다니는 게 많았잖아요. 생활에서. 근데 거기서 이제 나를 분리하고 내가 아침에 혼자 일어나서 뭐 혼자 공부하고 친구 만나고 이렇게 나만의 생활로 돌아왔을 때 그때 누가 들어올 수 있는 거지. 지금 아직도 여기에 발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나는 건 그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인사도 아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사랑의 완성은 잘 보내주는 것까지라고 생각해요. 예, 잘 보내주는 어려운 것까지. 거네요. 제일 어렵죠, 사실. 야, 그리고 그 어제까지 만났던 애인과 헤어지면 남이잖아요. 네. 친구가 될 수 없나요? 저는 네.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뭐 거의 한 99% 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살면서 마지막에 바라는 건 한 가지는 조금 엉뚱할 수 있긴 한데 나중에 다 죽을 거잖아요. 죽음의 문턱이 어딘가 있겠죠. 살아서가 아니라 죽음의 이제 저승에 가면 하늘 어딘가 뭐 있다 친다면 네. 거기서 제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마지막에 결혼한 와이프는 예를 들면 저희 시간 중에서 99% 시간을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 이승이 아니니까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만났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이승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주 잠깐씩이라도 대화를 해보고 싶은. 왜냐하면 그 사람을 못 잊어서가 아니라 그게 작가적인 관점 아니에요? 아, 그런가요? 인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그 시절에 어쨌든 내가 가장 뜨거웠던 시절에 그 친구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니까 이승에서는 그러면 안 되는 거니까 안 하고. 근데 그게 어쩌면 비슷한 의미인지 모르겠는데요. 어떤 나이 정도 되니까 이별하는 게 그렇게 막 슬프고 힘들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죽지 않으면 만나요. 죽지 않으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내 감정이 좀 한참 가라앉은 다음에 만나면 뭐 훨씬 좀 편하죠.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저는 김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김 작가님이 작가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고 사람에 대한 욕심도 더 많을 것 같고 관심도 많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나랑 헤어지고 나서 행복했어?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냐고 뭐 그런 걸 뒤 후담으로 물어보고 싶지만 이승이 아니라 근데 저승에서. 인생에는 프롤로그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잖아요. 에필로그만 있어요. 제가 아니 거꾸로인가? 책을 쓰다 보니까 늘 책에는 프롤로그가 있잖아요. 네. 에필로그라.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에필로그인가? 에필로그지. 프롤로그지. 에필로그죠. 그러니까 에필로그. 프롤로그가 서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쵸? 에필로그. 에필로그가 없죠. 인생에는 에필로그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왔던 사람 보내주는 게 좋고 뭐 어제 애인이 친구가 될 수 없는 거는 근데 어제는 친구가 되게 어렵죠. 우리가 이제 그것도 똑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헤어지자는 말을 하면 가해자인 것 같으니까 말을 못 꺼내는 거고 또 막상 헤어지자고 했는데 단칼에 딱 자르기가 너무 민망하니까 그럼 우리 친구로라도 지내자. 혹은 왜 연애하면서 이 사람 꽤 괜찮았으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이니까 그럼 친구로 붙여놓자. 뭐 이런 아주 안전한 감정인데 왜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설레고 흔들리고 또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을 때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애도 기간 얘기를 했잖아요. 그 사람하고의 감정에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데 옆에 있으면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친구로라도 남자는 여자들이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럼 친구로라도 남자. 근데 그게 남자한테도 이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건 뭐 친구도 아니고 애인도 아닌 관계로 계속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내가 이도저도 못 해보는 관계인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만나기도 되게 어려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장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가끔씩 차나 마실 수 있는 관계. 가장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그것 때문 아닌가요? 이게 어쨌든 애인이 됐다는 거는 이제 이부주의적 굉장히 깊게 들어가겠지. 몸이 통한 사이잖아요. 그렇죠. 이 몸이 통한다는 건 일반
일반 사람들 사이에서는 없는 선이 서로가 선을 넘는 사이인 거잖아요. 거의 유일한 그 시기에는. 그러니까 한 번 통했기 때문에 술이 취했거나 네. 아니면 서로가 감정이 이제 가끔씩 이제 올라왔을 때는 언제든지 다시 그러니까 쉽게. 그게 감정이 완전히 내가 나로 돌아오고 애도 감정으로 떠나보내지 않으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정이 또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전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정말 네. 진정한 친구는 이 사실 몸이 통하면 그 사람을 굉장히 많이 이해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감정들, 그런 어떤 섹슈얼한 감정들이 다 가라앉고 그냥 그 사람을 이제 친구로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그거보다 더 좋은 친구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뭐 정말 쉽지 않겠죠. 예, 이상적이라고 한다면 이혼한 부부 있잖아요. 협의 이혼해서 친구로 잘 남은 부부는 사실은 어떤 동성 친구보다도 더 좋지 않을까요? 거의 모든 걸 함께 했어요. 예, 거의 안전하고 또 이 사람의 그 감정이나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섹스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말 밑바닥까지 이 밑바닥이라는 건 저질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 본연의 모습, 예, 본연의 모습을 다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통을 겪은 사람과 그런 어떤 낭만적인 감정이 없다면 굉장히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주제 섹스 요거는 노딱에 제가 안 묻는다고 들었기 때문에 편하게 여쭤보면 그럼 사귀고 난 다음에 첫 섹스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에는 굉장히 빨라졌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네, 뭐 빨라진 게 아니라 자만추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가 아니고 자고 나서 만남 추구. 네. 요즘 섹스로 그런 사람도 시작하는. 네. 그 섹스로 시작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근데 섹스도 어떻게 보면 상대를 이해하는 방법이니까 맞아요. 그렇긴 한데 저는 좀 그 사람을 많이 안 다음에 자도 좋겠다.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물론 이제 사랑하면 사랑과 섹스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가 되고 싶겠죠. 근데 일단 몸의 진도를 나가기 시작하면 상대에 대해서 묻지 않게 돼요.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막 스킨십 있지 않고 막 그럴 때는 대화 많이 하죠. 막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막 그리고 뭐 카페도 가고 뭐 미술관도 가고 막 어떻게라도 이 사람을 좀 알아보고 좀 그렇게 결을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데 일단 섹스를 하고 나면 뭐 술 마시고 섹스하고 밥 먹고 섹스하고 만나서 섹스하고 헤어지고 이런 식으로 몸의 진도를 더 많이 나갈 때가 많죠. 그러면 더 물어보지 않게 될 때가 많아요. 이 어떻게 생각해? 라든지. 그래서 좀 그 사람을 충분히 알 때까지는 좀 미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사람이 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는지 그 방식 있잖아요. 사람을 만나는 방식 이런 것도 좀 알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가 이 사람하고 섹스를 할 때 죄의식 같은 거 느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주도적으로 나도 좋아 할 때까지는 둘이 좀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뭐 당연히 콘돔 같은 건 준비돼 있어야겠죠. 콘돔 얘기해 주셔서 네. 피임에 대한 혹시나 많은 분들이 잘못된 상식이나 올바른 피임 방법은 뭘까요? 요즘에 사실은 이거와 관련된 뭐 뉴스도 국민이 알고 있는 저도 것들이 그거 있긴 보다가 한데. 늦었어요. 근데 100% 완벽한 피임은 금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럴 순 없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이제 일단 콘돔은 그 피임하고 성병에서는 굉장히 좋은 도구죠. 근데 잘 써야 돼요. 그 콘돔을 잘 쓰는 사람이 그리 많이 없고 그리고 이제 콘돔을 쓸 때는 그 여자의 몸 어디에 들어가기 전에 써야 되거든요. 그렇죠. 발기되자마자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 끼울 때도 왜 공기 들어가지 않도록 터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콘돔도 유효기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콘돔 사갖고 너무 오랫동안 지갑에 넣고 깔고 앉으면 이게 또 늘어나서 찢어질 수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그 튼튼한 콘돔을 써야 될 거고 그리고 이중 피임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중 피임? 그러니까 남자는 콘돔을 쓰고 여자는 피임약을 먹고 그럼 뭐 거의 완벽하겠죠. 네, 그렇게 하면 서로 좀 안심도 되고 좀 더 몰입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 이제 걱정은 스킬싱이라는 게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그래서 스킬싱은 콘돔을 꼈다고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할 때 이제 여자가 뭐 눈을 감고 있거나 불을 껐거나 그럼 나 꼈어 라고 얘기하고 이제 하는 거죠. 속이고 하는 경우. 혹은 하다가 빼버리는 거예요. 느낌이 안 좋아. 내가 조심할게. 내가 잘할게. 이러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면 상대는 그 섹스를 하고 나서 한 달 이상을 이 생리가 불안하죠. 나올 때까지 불안하죠. 계속 불안하고 막
그렇게 힘들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한다면 콘돔뿐만 아니라 피임을 잘 해야죠. 요번에 그 사건도 사실은 뭐 왜 콘돔 안 썼어? 이렇게 말하긴 참 어려운 거예요. 썼는지 안 썼는지도 우리 뭐 모르고. 모르니까요. 네. 그리고 뭐 썼다고 해도 오류가 날 수 있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남자들이 이제 섹스를 할 때 좀 더 조심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왜 원하지 않는 혼외 자식이 생기는 거고 책임져야 되는 사람이고 세상에 나오면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남자의 저는 피임에서 되게 저도 주변에 지인들이 남자 지인들이 많으니까 가장 문제되는 거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어쨌든 그걸 안 쓰고 하는 게 감촉이 뭐 양쪽 다 훨씬 좋다 보니까 쓰는 사람도 처음에는 일단 그냥 들어갔다가 이따가 이제 쓰는 경우들은 꽤 그러면 안 많은 것 돼요. 같고 그러면 근데 안 그것도 어쨌든 후퍼에게서도 제가 맞아요. 읽기로 그게 정체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나중에 하다가 중간에 자기가 못 참을 때도 있고 그렇죠. 가장 잘못된 거는 저는 가장 소름 돋았던 건데 저는 사실은 뭐 엄청 사랑하는 여자친구 아닌 이상 그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아예 안 끼고 체외로 이제 내가 조절해서 할 수 있다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케이스 중에 제 주변에 그렇게 결혼한 애들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뢰사정은 진짜 운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건 피임법이 절대로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지뢰사정을 자주 하다 보면 그러면 이제 지루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시간을 조절 못 하는데 강박을 갖게 되잖아요. 이거 하면 안 돼. 참아야 되니까. 예,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문제가 좀 사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냥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요즘 그런 얘기도 듣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왜 여자들이 남자들이 뭐 콘돔 안 쓰면 위험해, 걱정돼 막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여자들은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데 남자들도 요즘 걱정하기 시작했고 요번에 이제 이 사건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내 여자친구가 콘돔 끼는 게 느낌이 나쁘대요. 그래서 자기가 피임약을 먹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요, 근데 자기는 할 때마다 이거 애기 생기면 어떻게 하지? 얘가 피임약을 까먹었으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왜 피임약은 그 시간에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걱정이 든다. 몰입하기가 어렵다. 나는 그냥 내가 콘돔 끼고 걔도 피임약 먹고 그랬으면 제일 좋겠다. 그런 얘기를 요즘 또 남학생들도 해요. 그러니까 그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관계도 깨지고 사실은 관계도 서로가 깨지고. 원할 때 갖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아기를 또 사실은 우리가 원할 때라고 가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기가 오는 건 정말 축복이라는 정말 그건 거대한 일이기 때문에 하여튼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말씀하신 쥐루 얘기해 주셔서 대표적으로 남자들의 문제는 이제 뭐 조루, 네. 지루가 있는데 그 원인은 뭐고 만약에 그걸 겪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남자는? 수컷들은 다 조루예요. 조루여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지금은 우리 인간들이 포식자잖아요. 네네네. 제일 상위 포식자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섹스를 할 때 누군가가 우리를 잡아먹을 거라는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야생에서는 그렇게 길게 하다가는 잡아먹힐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공격당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굉장히 야생의 동물들은 빨리빨리 하죠. 인간도 그랬겠죠. 근데 이제 인간들이 숨어서 또 사회생활 안에서 네. 이렇게 안전하게 하면서 이제 좀 길어졌겠지만 대체로 이 조루라는 건 이제 뭐 어떤 사람은 뭐 몇 분이냐 막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맞아. 근데 사실은 요즘 비뇨의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조루라고 생각하는 사람 다 조루 환자라는 거예요. 좀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약간 좀 심정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루라는 게 뭐 3분 안에 사정하면 조루야. 너무 빨리 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요때쯤 하고 싶은데 너무 빨리 한 거지. 그러면 조루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조루야? 그러면 그럼 조루 환자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젊을수록 조루는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상대를 좋아할수록 경험이 없을수록 그렇죠. 조루는 많이 일어날 수밖에 더 없어요. 감각적일 테니까. 예,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참는 연습이나 이런 것도 좀 경험에 따라서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젊을 때는 조루인 경우가 많고 조루는 여자들의 질염처럼 그냥 감기처럼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루였는데 지난번에 내 생각보다 너무 빨리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제 강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게 정말 만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랬지만 요번엔 잘할 거야 라고 마음 생각하는 편하게. 거, 좀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요즘 문제가 포르노 보면서 자유행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자유행위를 많이 하니까 조루가 될 때가 많아요. 조루랑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빨리 해버리려고 하니까. 들키지 않게 그냥 네네. 빨리 해버리려고 하니까 습관이 되는 거죠. 빨리빨리 해치우는 게. 그래서 조루가 되는 경우도 있죠. 지루는요? 지루는 이건 이제 신민성인 경우도 굉장히 많고, 지루는 사실 그렇게 연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왜냐하면 조루 환자들은 빨리빨리 병원에 오는데 지루 환자들은 자기가 센 줄 알고 잘 안 와요. 약간 뿌듯해하는. 나 오래 해 이런 거죠. 근데 오래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죠. 못 하는 거. 사정이 안 되는 거지. 궁금한 건 여자분들은 둘 중에 뭘 더 싫어해요? 지루가 더 힘들죠. 지루가 더 힘들죠. 너무 힘들죠. 꽤 오랫동안 해줘야 되니까. 네. 그래서 지루가 더 힘들고, 오히려 그런 얘기해요. 자기 남자친구가 조루인 걸 아는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조루야를 아는 사람의 아내는 혹은 파트너는 굉장히 그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조루면 잘 빨리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미안하니까 아내가 또 오르가즘을 느끼도록 막 해주는 거죠. 뭔가 뭐 애무도 해주고 뭐 오랄도 해주고, 그러니까 더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꼭 사정에만 그렇게 그 매이지 말고, 그렇죠. 그 예, 전반적인 둘 다 즐겁게 정과정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분위기 같아요. 무드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가 사정하고 났어도 뭐 손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얼마든지 그 아내의 또 파트너의 쾌감을 올려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루라고 너무 걱정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정말 병적인 조루고 너무 심하게 빨리 조루가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제 병원에 가야 되겠죠.